네, 김사동 FM 모닝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4부에는 또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변함없이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이번엔 임실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임실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망루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네네네. 망루가 저도 뭔지는 잘 몰랐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또 임실, 오수, 회문, 우남까지 세 개의 망루를 한번 좀 조명하고 거기에 깃든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굿모닝 인문학 출발합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근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굿모닝 인문학 이야기 마실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네, 제가 다녀온 곳은요. 임실의 오수, 그리고 덕치면, 운한 저수지에 있는 망루를 다녀왔습니다. 네. 사실 망루라는 단어는 생소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망루는 방어나 감시, 조망을 위하여 높은 곳에 사방이 잘 보이도록 지은 건물 또는 다락집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이 오수, 덕치면, 그리고 운함 저수지에 있는 망루는 저희 역사와 네.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곳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수 망루 이야기는 진짜 생소한 것 같아요. 망루도 생소한데 네. 오수에 망루가 있어?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면서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사실 오수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수의견제. 네, 맞아요. 오수의견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술을 마시고 온 그 풀밭에 잠든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네네. 온몸에 물을 적셔서 맞아요. 불길을 막은 네. 그 훌륭한 우리 의견. 그 의견은 사실 이제는 그 죽은 자리에 나무를 꽂았더니 거기에 이제는 자라서 지팡이를 꽂았더니 나무가 되었다는 거기서 유래해서 오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오수 의견 이야기가 강하다 보니까 망루는 조금 조명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실제 망루를 눈으로 보시면 왜 저게 조명받지 못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높이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위압감이라 그래야 되죠. 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네. 오수망루는 오수면 그 한복판에 가면은요. 빨간 굴뚝 같은 모양의 건물입니다. 1940년대에 세워진 오수망루는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오수는요. 임실의 중심지로서 남원, 순창, 장수 일대 12개 면에서 가장 번성했던 곳이었다고 해요. 네. 특히 오수는 뽕밭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면 뽕으로 뭘 만들었을까요? 어디로 뭐 술을 만들 수도 있었겠고요. 네. 잼을 당시에 만들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잼이란 단어가 없었을 때니까. 특이한 발상이시네요. 뭐였을까요? 비단. 네. 그렇지. 맞아. 누에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비단을 많이 만들어서 네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왕래가 굉장히 잦았던 곳이라고 해요. 당연히 이곳이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장이 당연히 많이 섰을 테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곳으로 많이 몰려들었을 테니 여기에 망루가 세워진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준비로 일본이 황국 식민화 정책을 했을 때 그즈음 저희 이제 반일 감정이 굉장히 많이 치달았을 때요. 특히 임실은 3.1운동 때부터 천도교인들의 민족 저항이 가장 거센 지역이었습니다. 네. 한국 독립운동사에 수록된 일본 측 자료에 의하면
성남 군중이 경찰관 주재소하고 면사무소, 일본인이 운영하는 여관 두 동을 파괴했다고 하니까 네. 이게 말만의 저항이 아니라 실제 몸소 저항의 모습을 현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 오수에서도요. 일본은 이제 당연히 전쟁 준비로 조선인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압박하고 수탈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운 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오수망루입니다. 네. 높이가 12m 정도 되고요. 12m면 꽤 네. 높네요. 꽤 높아요. 그러니까 오. 잘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볼 수 없었던 거지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굴뚝이 있습니다. 네네. 하부지름도 2.4m의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이 오수망루에는요. 예. 꼭대기에 육각형의 망대가 있어요. 여기에 6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거는 사방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해요. 네. 당연히 일본이 조선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네. 만든 구멍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군요. 조금 마음이 아프죠. 네. 네, 이게 사실은 높이 지은 이유는 아마 그 당시 일본이 저희 조선인들을 좀 이렇게 어떤 억압이나 어떤 이제는 위압감을 주려고 위압감을 하는 위해서 그런 상징적인 뭐 높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좀 이렇게 수치심,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또 어떤 그러다 보면 자괴감도 생기고 네. 또 결국에는 나는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일본이 경향한 게 그 조선인들의 심리가 아닐까 네. 싶은데 잘못 짚었던 거죠. 저희는 오히려 그런 거에 쉽게 휘둘리는 민족이 네.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렇죠. 네. 이 막루가 오히려 이 민족 정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서 이들은 뭔가 이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낙과 호미도 들고 막루 주위로 몰려들어서 저항 정신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꽤나 가치 있는 역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는 해방이 되고 나서 50년대에 서서는 한국 전쟁 때 이 막루가요. 또 빨치산을 경계하는 초소로 쓰였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대와 함께 한 거네요. 그 막루는. 그렇죠. 좀 아프죠. 아픈 역사의 그 구체물이죠. 근데 네네. 이 빨치산이 이렇게 그 일대 그 임실 그 높은 산에 빨치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들이 이제는 밤이 되면 내려와서 네. 이제는 주민들을 괴롭히다 보니까 그들이 나타났다 싶으면 이 막루에서 사이렌을 울렸다고 한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산불 예방이나 네. 뭐 치안 유지의 목적으로 쓰였다고는 하지만은 가장 큰 건 빨치산을 경계하기 위해서 만든 이용되었다고 하니까 네. 오수막루가 오랜 세월 동안 그 뭐랄까 그 동족의 아픔까지도 같이 겪어야 하는 걸 봤었을 때 막루가 어떤 의인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얼마나 스스로가 그 역사의 현장들을 보면서 네. 마음이 아팠을까 본인이 그런 역할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는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는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수를 가게 되면 그곳을 한번 꼭 둘러봐야겠네요. 네, 너무나 그러니까 좀 오늘 들었으니까 오수에 가면 네. 아마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회문 막루라는 것도 있던데 네,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그 똑같은 아까 오수 막루하고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예. 모양새가 좀 많이 달라요. 앞에는 빨간 벽돌로 굉장히 위압감 있게 예. 세워졌다고 했는데 이 회문 막루는 진짜 보시면 애괴할 정도로 좀 초라하고 그래요? 약간 방치된 느낌? 뭔가 이렇게 버려진 느낌의 구조물이라고 네네.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거죠? 네, 임실에 가면 네. 그 회문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요 그 덕치면이 나옵니다. 예. 이 덕치면에 우체국과 마을회관이 있는 네네. 그 약간 도로변에 있는 그 회문 막루는요 사실은 이게 그냥 봤을 때는 막 아무렇게나 막 만든 둥근 구조물로 보일 뿐이에요. 네, 벙커 같은 느낌이 예, 있구나. 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실제 도로변에 있기는 하지만은 너무나 칙칙해서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었거든요. 네네. 코로나였고 사람들의 이동이 거의 없어서 그냥 딱 지나치기 좋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사실은 거의 중요한 역사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막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돌과 시멘트로 막 발라놓은 느낌. 그러니까 이건 보수하면서 아마 시멘트로 그렇군요. 예, 발라놨던 것 같아요. 외관은 그렇고요. 실제 안으로 들어가도 무너져 내릴 것을 걱정해서 철골로 구조물들이 이제 돼 있군요. 예, 이제 기둥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너질 것 같으니 그렇게 해놓긴 했는데 이제 조금 관리가 안 돼서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겉으로 보면 모양새가 되게 웃긴 게요. 네. 약간 그 엄청난 거인이 네. 쓰는 주전자 같은 오, 모양, 뚜껑 달린 오. 주전자 모양처럼 예. 생겼어요. 그래요? 네, 또 오. 모양은 또 아기자기 귀여운 면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막는데. 네, 높이도 제가 뭐 키가 크지 않는데 제 키에 약간 1.5m 더 있는 그 높이여서 높은데요? 네. 그닥 이게 높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한 오수막루에 비하면 굉장히 꼬마죠, 꼬맹이. 그러면 이 회문 막루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해문막루도 마찬가지인데 오수막루하고 마찬가지로 50년대 이 저희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의 지역 방어를 위해서 예. 지역민이 만든 막루라고 한답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네. 이 덕치면에 있는 그 회문산 거기에 빨치산들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들을 막고 네. 또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네. 그 안에서 초소처럼 밤을 세워서 빨치산이 오는 것을 주민들에게 그렇구나. 알리고 또 막는 역할 이런 것들을 같이 했다고 한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이네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래는 좀 높았다고 해요. 예. 지금 현재 저희 건물 한 3층 정도 높이인데 네네. 좀 많이 이렇게 파괴가 돼서 그렇군요.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회문산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 덕지면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을에는 네. 그 옆에 엄청난 큰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 전등을 켠 듯한 이 은행나무가 옆에 있어서 사실은 좀 더 눈여겨 봐줄 만한 그런 막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아 작가님이라서 표현력도 이렇게 달라요. 은행나무가 노란 전등을 킨 것 같은 느낌이라니. 알겠습니다. 그 우남 쪽에 가면 또 막루가 또 있다면서요? 네, 저도 이번에 이렇게 많은 막루가 전라북도에 있었나.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다 임실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네, 와. 운안 저수지 가보셨나요? 그렇죠. 네. 거기 뭐 붕어섬도 있고 예쁘잖아요. 네네네. 네. 이 저수지가 상당히 아름답고 또 이날 갔더니 그 햇빛에 막 이렇게 그 반짝이는 그 윤슬이라고 하죠. 그렇게 그 저수지의 어떤 낭만,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막루가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예. 지금 여태까지 오수막루라든지 저희 회문막루는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또 내가 보려 그러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이 운암막루는 저수지와 가까이 있고 도로변에서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야 해서 알아보고 가야 이제 그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가는 곳이구나. 예, 여기는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찾아갔는데 다른 두 곳은 네. 바로 눈에 띄었어요. 이거다. 예, 했는데? 도로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운암막루는 좀 네. 인터넷을 찾아보고 또 위치를 알아보고 또 갔을 때도 두리번 하다가 찾았던 것 같아요. 가는 길이 험하진 않습니까? 괜찮아요?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셋 중에 가장 아름다운 위치. 그러니까 풍경이 너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 생각보다 왜냐하면 저수지가 오른쪽에 딱 보이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네. 여기는 약간 여행을 가는 느낌처럼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여기를 가면은요, 그 차를 세우고 약간 그 계단이 나오는데 이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면 약간 그러니까 누군가가 약간 정성스럽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반질반질한 돌을 밟고 가다 보면 그 저수지 오른쪽에 있는 저수지를 보면 이렇게 막루가 있습니다. 크기는 앞에 나왔던 회문막루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은 회문막루보다 훨씬 더 좀 깔끔하게 좀 이렇게 관리된 느낌, 외관이. 근데 비슷하게 돌과 자갈로 이렇게 섞어져서 이렇게 세운 듯한 그런 막루라 동그라미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기둥 모양의. 근데 뚜껑이 없어요. 얘는 또요. 그래요. 예, 안에 들어가면 하늘이 다 보여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한 높이 3m, 어른 한 10명이 손을 잡고 빙 둘러서 이렇게
서면 이렇게 되는 그 너비에 있는 막루인데 네. 이 막루 안을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좀 약간 바깥과 다르게 좀 약간 거칠게 마무리가 되어 있긴 한데요. 구멍이 이제 몇 개씩 거기도 다 뚫려 있어요. 예. 완전히 뚫린 것도 몇 개 있고요. 뚫다가 만 듯한 약간 홈파인 듯한 그런 구멍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본인들이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상식량 또는 무기 이런 것들을 숨겨놨을 것 같고요. 구멍이 뚫린 곳은 그곳으로 이제 바깥을 이렇게 조망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회문 막루는 조금 미관상 옆에 저수지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여기에 들어가서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좀 이렇게 새소리도 듣고 네. 이렇게 바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듣고 네. 이러다 보니까 셋 중에 가장 조금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두 곳의 막루와는 좀 분위기가 다른데 네. 이 우남 막루라는 곳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진 걸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막루들의 역할은 그 당시에 저희가 그 격동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때 이제는 우리 그 지역민들이 자기 가족과 지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막루를 지어서 아까 말한 빨지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주민들을 해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초소였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그 새 막루는 모두 그러니까 이 처음에 오수막루의 첫 번째 목적 빼고는 대부분은 저희 치안을 위해서 아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근혜 작가님께서 작가의 시선으로 본 이 막루에 대한 단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막루를 이게 세 군데를 다녀왔었고 사실은 재작년에도 장수에 있는 호롱보루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그것도 비슷한 이유로 세워진 것이거든요. 대부분 이게 좀 높게 세워져 있고 저 멀리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네. 이것이 모두 한국 전쟁 때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지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뼈아픈 역사의 어떤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음은 좋지 않았었어요. 그 막루를 볼 때. 왜냐면 이게 먼저 좋은 그 느낌이 와닿아야 되는데 조사를 하고 이런 아픔이 있구나 하고 그곳에 가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이 막루에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꼴딱 새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생각을 하면은 네. 참 불안하기도 하고 어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얼마나 예. 피곤했을까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막루를 이렇게 떠나올 때 이렇게 돌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거기에 자란 그 풀 한 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들이 이제는 거름이 되어서 싹을 틔우듯이 그 풀 한 포기도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역사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그냥 보아서는 안 되겠다. 특히 그곳에 자란 풀 한 폭이나 꽃 한 송이는 좀 더 자세히 보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막루를 보고 느낀 소감이었고 또 저희가 존재하게끔 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없이 이런 작은 유산이지만 미래 유산이지만 지켜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앞에 회문막루 같은 경우는 조금 관리가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좀 더 잘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봐서 그 역사를 잊지 않고 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잘 보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실에 있는 막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굿모닝 인문학 김근혜 작가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